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11월 25일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거래일째 오르면서 2013 위로 올라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이 대부분의 업종 상승 가운데 건설업이 가장 강했고요. 반면 외국인의 매도도 환율 문제가 겹치면서 자동차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한 주의 출발이 좋았죠. 이번 주 어떤 종목으로 수익 높여볼지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저와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샘플러스 김영균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어김없이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전화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도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대장주 월요일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장 이슈 공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거래일째 올랐습니다. 2015포인트로 마감 짓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2030도 터치하게 됐는데 오후장 들어 상승폭이 둔화되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 흐름을 짚어보면 오늘 건설업이 상당히 강했죠. 특히 이란 핵 협상 타결 기대감에 수요 잡기가 한참인데 좀 그 영향 지속적으로 될지 좀 그 영향 좀 풀이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가장 큰 이슈라면 지난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이제 이란의 핵 협상 타결 소식이었죠. 과거 10년 동안 참 오랫동안 끌어오던 문제가 극적으로 좀 타결이 됐다라는 것이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 핵 협상의 긍정적인 기대감까지 이렇게 좀 가져가는 좀 확산되는 분위기였습니다만은 장이 끝나면서 점점 약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정강후약의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이제 보면은 이란 협상 관련해 가지고 수혜주들의 움직임이 역시 좀 돋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특정 지을 만한 업종군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란이 서방 사회의 그 제재가 끊기면서 경제 이제 활성화에 다시 이제 나서게 된다라면, 그렇게 될 경우, 건설업, 이제 플랜트라든가 이런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죠. 그런 이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란의 경제개발 수요에 따른 기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되겠는데, 사실, 국내 건설업체들 중에서 중장기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됩니다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오늘 가장 이제 핵심이 됐었던 직접적인 수혜 종목으로 보였던 대림 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림 산업의 경우는 현재도 수주 활동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인데 아침에 가장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다 이제 밀리면서 보합권 아래로까지 전강후약의 이런 이제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재료와 단기성 재료의 차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 그동안 급락했었던, 낙폭이 컸었던 건설주들, 이 중소형 건설사들이 오히려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환기업이라든가 성지건설, 벽산건설, 이런 이제 종목들이 좀 상한가로 급등 마감을 해줬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 도움에 의해서 움직였다기보다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에 의해서 올랐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제재가 완전히 풀린 게 아닙니다. 일부 풀렸기 때문에 곧바로 발주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어서 환율 흐름도 한번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특히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장중 1,043원까지 하락하면서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오늘 자동차 흐름도 좀 전반적으로 약한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환율, 엔화 환율과 또 자동차 관련주 흐름 어떻게 연결을 좀 지어볼까요?
사실 이제 지난주까지는 네. 이 IT 부품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도 사실 이제 수출에 따른 이 경쟁력 약화 문제가 이제 대두되면서였다고 네. 봐야 되겠고요. 특히 이 원엔 환율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원엔 환율이 최근에 급락을 하면서 오늘은 이제 그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100엔당 1,050원마저도 네네. 붕괴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밀려 내려간 그런 상황인데 네. 사실 최근에 일본 증시가 선진 증시들이 이제 급등이고 하는 것을 같이 따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라면은 아베노믹스 정책에 따른 이런 이제 엔저 현상이 네.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엔 달러 환율은 0.7% 정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졌거든요. 네네. 이제 뭐 101엔대로 이제 올라서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 우리 원 달러 환율은 우리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고 뭐 달러 보유고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또 미국 측에서 뭐 환율 조작하지 마라라든가 이런 묵시적인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환율이 상당히 지금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 대기업들이야 뭐 이제 환 해지 같은 것을 통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들 얼마 전에 우리가 키코 사태 같은 것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중소기업들은 방어 능력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하다 보니까 경쟁력 측면에서 어렵게 되고 해서 이제 그 중소기업들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이는데 오늘은 대형주인 이제 자동차주 완성차 네. 업체들마저도 오늘 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 일본과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과거 이 금융위기 직후에는 우리가 이제 고환율 정책을 쓰면서 일본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기가 빨리 회복될 수 있었다라면 이번에는 거꾸로 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취약한 중소기업 쪽이 조금 더 약했고 자동차주는 사실 일본이 세계 최강의 자동차 강국이다 보니까 우리 자동차 업체들과 좀 부딪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네. 이란발 호재를 받은 종목도 있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케이스, 만도 같은 종목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는데 만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란과의 그 교역량이 1,500억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됐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이제 영업 기반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이란 수혜주로 또 꼽히면서 부품주 중에는 만도 같이 또 강세를 보인 종목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만도를 제외한 자동차 부품주 향후 좀 전망이 궁금하기도 한데 보유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런 엔저 흐름에 관련해서 좀 어떻게 좀 대응해 보는 게 바람직할까요? 이제 일단 우리가 오늘의 그 문제점을 네. 환율로 봤기 때문에 네. 환율의 동향을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이런 식으로 일본 엔화의 약세 흐름이 계속되고 우리 원하는 강세를 유지한다라면 아무래도 이게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잉여점에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럼 이제 수출을 해도 적자가 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런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원달러 환율이 1,050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대기업마저도요. 중소기업은 1,070원 얘기했는데 지금 1,060원이죠.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지금 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환율 하락으로 나타난다면 이들 기업들의 향후 실적에는 분명히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점검해봤고요. 이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일장 대장주는요,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대장주 포트폴리오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전문가들의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입니다. AJ 렌터카, 락앤락, S1 모두 추가 상승하며 지난주보다 수익률 늘었고요. 현대위아가 오늘 1.5% 하락하면서 12.3%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양균 전문가입니다. 플랜트넷 딱 부합에 마감하면서 지난주와 동일한 11.8%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인덱스 인버스는 손실폭이 늘어났습니다. 그 밖에 LG 하우시스와 예림당 수익이 지난주보다 늘었습니다.
다음은 박근호 전문가입니다. 포테 3호 개발만이 반등하면서 수익률이 증가했고요. SMT가 4.8% 마이너스, CNS 자산관리도 2.5%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락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마트가 장주에 신고가 기록하기로 했죠. 장 막판에 약 보합에 마감하면서 수익률 1%로 줄었고요. 휴온스가 오늘 4% 급등하며 10%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오늘 쉬어갔지만 만도는 예외였고요. 추가 상승하며 5.4% 플러스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민 대표입니다. 먼저 더존 비존 추가 하락하면서 1.7% 손실 늘어났고요. SKC는 반등하면서 2%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전문가입니다. 루메스가 오늘 2.5% 반등하며 3.8% 손실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금호타이어는 추가 반등하며 3%권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윤종민 전문가입니다. 삼천리 자전거, 선희전자 두 종목 모두 수익이 줄었습니다. 선희전자 오늘 하락하면서 수익률 3%로 줄었고요. 삼천리 자전거 또한 0.24% 오늘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수익률 9.9%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조인희 전문가입니다. 먼저 MD스테크 그대로 3.4% 수익 유지하고 있고요. CJ 헬로비전 6.4% 수익 늘어난 상태이고 금호타이어가 1.3%로 오늘장 추가 반등했습니다. 자, 이어서 AS를 받아볼 텐데 먼저 김현균 전문 포트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플랜티넷입니다. 오늘은 딱 보합권에 마감을 했더라고요. 예, 좀 아쉽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강한 이제 반등이 들어오면서 모양을 상당히 이제 그 상승 반전시키는 그런 추세 전환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 네. 오늘은 조금 휴식을 했습니다. 어제 오른 것 때문인지, 지난 주말에 오른 것 때문인지 좀 휴식을 했는데, 네. 자, 이 플랜티넷은 제가 자주 언급을 시켜드린 종목이라 우리 서울경제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은 상당히 이 플랜티넷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돼요. 이 종목은 유해 콘텐츠 차단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주 배출원 중에 하나는 매장에 네. 음원을 제공하는 그런 업을 국내 1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키즈 요금제라는 그 스마트폰 요금 제도가 하나 생겼는데요. KT하고 LG U+에서 새롭게 만든 12살 이하 어린이들을 위한 저가 요금제입니다. 근데 네. 여기에 이 유해 콘텐츠 차단 서비스를 그냥 기본 탑재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의 움직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SKT까지 확산이 되면서 이제 가입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 기업의 수익률은 꾸준히 이거는 이제 매월 회비를 납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요금을 납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플랜티넷의 수익성은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플랜티넷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면 이제 연말입니다. 한 달 남짓 남았죠. 올해도 네. 이제 배당에 관한 관심이 좀 높아질 자리이죠. 이 지금 플랜티넷은 배당을 상당히 잘해주는 기업입니다. 코스닥 기업 중에 이 배당을 하는 기업이 흔치 않은데요. 자, 그 플랜티넷을 보니까 재작년 2011년도에 300원을 배당을 했고요. 네. 작년에도 330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 더 나은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300원에서 350원 정도의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 대비해서 3% 정도의 상당히 그 시가 배당률로 볼 때 높은 배당 성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차트의 가장 핵심 부분이 20일 이동평균가 빨간색 선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색 선으로 해놨는데 네. 20일 이동평균값이 아랫방향에서 우상향으로 터닝을 하면서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 초록색 선이 우리가 수급선이라고도 얘기하는 60일 이평선인데 이 60일 이동평균선값마저도 밑에서 받쳐주고 있죠. 또 하나는 자세히 보시면 60일 이동평균값을 20일 이동평균값이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데요. 중기 이평선에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다. 추세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조정을 거쳤습니다. 올 5월달 고점 내지는 작년 말 이맘때 1년 전 고점 대비해가지고는 지금 주가가 70% 이상 큰 폭으로 빠져 있다는 얘기죠. 반토막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반등이 주가에 부담을 줄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값을 높여주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의 추세를 보는 차트 중에 제가 랭코 차트라는 것을 가끔 보여드리는데요.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죠. 랭코 차트는 벽돌 차트라고 하는 건데 네. 추세를 읽는데 아주 편합니다. 보시다시피 단순하죠.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빨간색은 오르는 신호가 지속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차트입니다. 지금 차트 보니까 빨간색 벽돌이 2개 만들어졌죠. 거기에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양으로 볼 때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주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저는 이 종목 목표가를 12,000원 설정드렸는데 네. 상당히 높게 잡았다라고 생각되시겠지만 과거 주가는 18,000원까지도 갔었다라는 것. 그래서 현재 주가 위치가 그렇게 목표가 높지만은 않다. 추세 상승으로 네. 본다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손절 가격은 9,000원으로 잡고 계속 매매 홀딩하는 전략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덱스 인버스 AS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양균 전문가 포트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참 이번 주가 월 말이고 또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좀 지수가 하락을 해야 플러스가 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좀 계속 보유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저는 이제 그 시장에 대한 네. 전망을 보고 이거를 이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가지고 가는 건데, 현재 주가 오늘도 보시게 되면, 아침에 상당히 강한 상승을 했다가 맞아요. 점차 힘이 약화되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강한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이 매수세가 조금 둔화되는 분위기였고, 기관도 마찬가지 1,000억 가까운 매수까지 들어왔다가 거의 이제 한 500억 정도로 쭉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이 상승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조건이 지금 충분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급 동향을 좀 항상 중시하고 있는데요. 수급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강후약의 모습을 보이는 것.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선진국 증시와 이머징 마켓 증시, 우리는 뭐 이머징과 선진의 가운데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차별화가 되고 있거든요.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우리 시장만 소외된 장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장의 흐름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또 그 이외의 것들을 보면 아까 이제 환율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꾸준히 환율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썩 반겨할 만한 여건은 우리 증시 주변 여건은 아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종합지수의 모양을 한번 예상을 해보겠는데요. 지금 과거 9월 말 10월 초에 있었던 긴 기간 동안에 정말 지루했던 박스권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네. 변동성이 거의 없었죠. 그 다음에 산을 하나 만들고요. 머리를 만들었다 해도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박스권을 하나 다시 또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걸 이제 뭐 또 해석을 한다면 헤드앤숄더형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약세장이니까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지만요. 현재 추세는 박스권 모습으로 볼 수 있겠고 직전 고점의 박스 상단을 오늘 찍고 윗꼬리를 달면서 음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가장 네. 미운 모형의 차트 모형입니다. 그래서 수급도 뒤따라주지 않고 있고 또 차트상으로도 단기 박스권 상단에 부딪히고 있고 해서 시장이 약간의 또 조정을 거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방에 좀 방어 차원에서의 네.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 종목을 그대로 보유 지속하는 전략을 가고 있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오늘 좀 빠져서 조금 기분은 네. 마이너스 됐습니다만 그러나 네. 이 종목은 큰 상승과 큰 하락을 안 한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죠. 이 코덱스 인버스로 수익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 차원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제시했던 가격 그대로 지수상으로는 네. 그러니까 하방으로는 1940포인트를 봤죠. 네. 1940포인트를 하방으로 보고 그렇게 이제 홀딩하는 전략 가져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덱스 인버스 살펴봤고요. 다른 종목들도 오늘 골고루 AS를 받아보겠습니다. LG 하우시스인데요. 오늘 자에서도 무려 2% 이상 또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 차트를 보니까 주봉으로 보니까 4주 연속 우상향하면서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보유하신 분들 기분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요즘 같은 장에 네.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편하시죠. 든든하죠. 네, 큰 변동성이 없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재료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료가 계속 나온다라는 것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현재 주가를 보면은 사상 최고치 경신 흐름입니다. 일단 실적
이 벌써 최고 실적을 내주고 있거든요. 올해 3분기까지 실적이 작년 전체 영업이익의 벌써 80% 이상을 초과 달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도 승승장구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직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까지는 안 됐습니다만은 이미 여야가 거의 합의하에 수직 증축에 대한 이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또 하나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올겨울 상당히 춥죠. 예, 그래서 추위에 또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워지면은 내장재, 특히 이제 보온 효과, 방온 효과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개념이 오래된 노후 집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리모델링도 있지만 또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도 이제 상당히 그 수혜 쪽으로 이렇게 이제 작용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점점 그쪽 분야에서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수급 측면에서를 본다면 또 하나 제가 이제 차트 잠깐 보시면서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LG하우스의 수급은 제가 지난번에 연기금의 매수세를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연기금이 최근에 10%, 9.3% 보유했다라고 공시를 한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10월 28일 날 공시했는데 그 10월 28일 공시 이후에도 11월 달 들어서도 연기금이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5,300주를 샀어요. 해서 5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기관의 매수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종목이고요. 오늘은 2% 이상 오르면서 외국인도 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수급 우량주입니다. 차트를 월봉으로 봐드릴게요.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과거 이제 사상 최고 주가가 14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봉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과거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참 강하죠. 추세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해서 제가 이제 제시했었던 가격이 목표가 15만 원입니다. 여기서 15만 원은 이제 얼마 안 남은 자리가 됐네요. 8천 원 남아 있는데 15만 원까지 목표치 1차적으로 잡고 손절 가격은 13만 원으로 전에 상향 조정해 드렸는데 그렇게 홀딩 전략, 보유 지속 전략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포트에 남아있는 한 종목이죠. 예림당도 추가적으로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도 수익률이 4.5% 기록하고 있고 오늘도 좀 추가 상승했습니다. 강보합에 마감을 했더라고요. 보유하신 분들 위해서 AS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제가 신규로 준비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네. 편입을 시켰었던 종목인데 예림당 하면은 이제 그 어린이용 도서 이 시리즈 도서입니다. Y라고 하는 시리즈 출판물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최근 들어서 이 호재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이 뭐 주가 상승 흐름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일단 최근 나온 그 가까운 예로는 세계적인 그 출판 업체하고 손을 잡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재료가 되면서 움직임이 또 강하게 나왔는데 영어를 비롯한 11개 국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에 이제 그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삼성전자와 손잡고 콘텐츠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라는 재료가 또 하나 더해지면서 가장 최근에는 또 2단계 상승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이제 산화 제한 부분을 완화한다라는 재료 또한 이 예림당의 호재로 작용되는데요. 네. 이제 산화 제한을 완화하게 되면 어린이가 많이 이제 뭐 출산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린이 도서를 만들고 있는 예림당에는 분명한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쪽이 이제 접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더해지는 재료가 하나 더 있다면 작년에 인수한 그 저가 항공사 티웨이 항공입니다. 이 티웨이 항공이 요즘 실적이 아주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실적 턴어라운드 되면서 예림당의 그 연결 재무제표상 이제 그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매수 가격 대비 조금 올랐습니다만 이번에 6,500원 아래에서는 오늘 이제 6,480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가 아래에서는 매수하셔도 충분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아까 이제 추세 차트를 말씀드리면서 랭코 차트라는 걸 보여드렸죠. 다시 이 종목도 한번 봐보시면 추세 상승 흐름이 계속됩니다. 마침 이 파란 벽돌이 하나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양봉,
벽돌이 또 만들어졌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런 흐름. 그래서 추세 상승을 추가적으로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판단이고요. 제가 이제 제시했던 목표가가 예림당의 경우 6,500원을 제시했는데 9,000원을 제시했는데요. 네네. 9,000원까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네. 전고점입니다. 작년 이맘때 가격이죠.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수급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림당 기관이 강하게 사고 있죠. 오늘은 네. 외국인까지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좋고 또 재료 붙고 실적 좋은 종목 네. 이런 종목에 매매하시면은 뭐 시장의 흔들림에도 변함없이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림당은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사실 오늘 신규 종목은 갖고 오지 않으셨던데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예, 네. 제가 이제 코덱스 인버스를 가지고 있는 이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땅히 그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는 종목을 편입하기에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위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종목을 추가하지는 않고 기존 종목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현균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어떤 종목이 급등할지 내일장 불기둥 종목 공개합니다. 네, 김현균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리홈쿠첸입니다. 생활가전 전문 기업이죠. 전기 밥솥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도 예상치에 부합했고 최근 중국 관광객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장 2%로 강세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리홈쿠첸 일단 오늘도 2% 이상 강세, 시장 대비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장 급등 가능한 요인이 있을까요? 요인 재료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네. 차트상 오늘 지지선을 지키면서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을 좀 높이 샀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 한 2주 정도 저점을 다져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분출이 나오기 쉬운 자리다라고 봅니다. 특히 하방 리스크는 크지 않은 상태에 위치해 있다라는 측면에서 리홈쿠첸을 오늘 준비해봤는데요. 리홈쿠첸 잘 아시겠죠? 국내 이제 쿠쿠전자 다음으로 2위의 전기 밥솥 전문 네. 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 30%대 차지하고 있는데 3분기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죠. 물론 이제 4분기부터는 중국의 여행법에 의해서 이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구조 현재 보이고 있고 지금 실적 대비해 가지고 특히 이런 이제 중국 관련 수혜주들 중에서는 이 PER이 가장 낮은 수준, 8배 수준에 불과한데요. 이런 이제 저평가 상태라는 점이 매력적인 가격대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고점이 9월 말일 날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음봉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왜 나왔냐 하면은, 일단 리콜이 있었습니다. 밥솥 리콜 사태로 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 리콜이 이 리홈쿠첸 시절에 생긴 제품 하자가 아니라 네. 이전에 웅진 시절에 제조됐던 밥솥 시 이제 문제가 됐었다라는 건데요. 부분에 결함이 있었다는 그렇죠. 이제 네. 파킹 부분 이런데 그리고 쇠가루 같은 게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사실 모델이 장동건 씨였죠. 예. 근데 네. 인기 아주 좋았었는데 이제 그런 리콜 문제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 부분 2달여 기간 동안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또 가격적인 메리트도 또 충분히
선바뀜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3분기 실적 꾸준한 성장세 확인됐습니다. 매출 98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15%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매출 총 이익률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 33%였는데 3분기에는 34%로 꾸준히 그러니까 파는 만큼 이익이 더 늘어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또 하나의 메리트가 있다라면 이 기업이 그동안 판매만 하던 스타일에서 이제는 렌탈 사업도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가전 렌탈 사업에 진출을 했는데 올해 이제 그 하이브리드 렌지라고 하는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렌지. 그래서 이제 한 달에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요. 39,900원. 4만 원이죠. 네. 렌탈 비용이 39,900원. 39개월 동안 납부하는 이런 렌탈 방식인데 회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그런 이제 그 가입자, 그러니까 이용자가 발생되고 있다고 그래요. 9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5,000명, 5,000대 계약이 진행되고 있고 인기가 꽤 있다. 요즘 뭐 이제 혼자 사는 세대도 많고 하니까 네. 이런 게 이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상당히 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그 시장의 반응이 좋게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향후 실적에 상당한 기여를 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주가가 과거 이제 리콜 사태 난 이후 이렇게 네. 하방으로 밀렸습니다. 예. 밀렸는데 이 아랫단에서 이 파란색 선이 이제 121선인데요. 이 121선을 저점으로 한 이런 이제 바닥 다지기 흐름이 분명하게 나타나줬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 이제 주식 공부 조금 하시는 분들은 양음양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양봉 그리고 음봉 오늘 또 양봉 이렇게 양음양이 나오면은 상승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보면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가격은요. 오늘 가격이 6,830원이었어요. 오늘 종가가 6,830원인데 제가 좀 넉넉하게 잡아왔습니다. 7,000원 아래선에서는 내일 뭐 조금 뜨면서 출발을 하더라도 아니면 저점에서 출발을 하면 더 저가에 사실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네. 7,000원 아래 매수. 그러나 너무 급등해서 7,000원 넘어선다면은 예. 경계입니다. 그것은 매수가가 원치 않는 자리이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 자리인 8,500원 선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내일 일단 급등을 해줘야 되겠죠. 예, 손절가 짧게 갑니다. 6,300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홈쿠처 일단 내일 매수가 7,000원 이하에서 한번 잡아보자라는 말씀 잘 기억해 두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증문 즉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두 가지 참여 가능한데요. 02-3153-2611번 열려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부여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질문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제가 Y솔이요. Y솔이요? 예. 예, 일단 오늘 주가 흐름 보니까 한 1.4% 올랐습니다. 최근 흐름은 많이 안 좋았고요. 계속 떨어져가지고. 네네. 매수하신 예. 가격대가 어떻게 되세요? 한 12,000원이요. 12,000원이요? 50%. 50%? 예. 예, 어떻게 딱 매수하시고 나서 바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언제쯤 예. 매수하신 거세요? 이거 한 열흘 안 됐어요. 그렇죠. 제가 한 거의 11월 저점이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사자마자 계속 떨어지네요. 아,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비중도 50%면 뭐 적지 않은 규모이기도 한데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다른 관련주들은 오르는데 Y솔은 안 가네요. 그렇군요. 네. 일단 이 종목은요. 그러면 추천을 받고 한번 매수하신 것에 직접 시청자님께서 아니요,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종목이었고, 네, 좀 저점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매수했고, 네, 그 차트를 봐도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나름대로 매수했는데 계속 거래량도 안 나오고 계속 떨어지네요. 저도 정말 좀 다른 관련주들은 안타깝습니다. 가는 것 같은데 Y솔만 안 가네요. 그러게요. 자, 시청자님, 그럼요. 4분기 실적도 괜찮다고 제가 전문가님들한테 좀 들은 것도 있고 해서. 그래요. 예. 자, 이 종목은요. 그럼 단기로 한번 보신 거세요? 중장기로? 아니요, 저는 그냥 제 목표가 잡아놓고. 네.
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애초 설정하신 목표가는 어느 정도세요? 15,000원이요. 15,000원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손절은 염두 안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Y솔 일단 목표가 15,0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그 여부 그리고 어느 정도가 하단인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예, 아니요. 그 정도 이제 전문가님한테 말씀 좀 들어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전화 끊어도 되나요? 네네, 방송 봐주십시오. 예. 네. 자, 김현균 전문가님, Y솔 들어봤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좀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이신 것 같아요. 언제쯤이 바닥일까요? 예, 주식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상당히 그 종목에 대한 기준도 뚜렷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마침 들어간 자리가 반등 들어와야 될 자리였는데 못 하고 밀린 자리였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제가 그동안 경험을 말씀을 드린다면 좋다라고 판단해서 들어가셨지만 내 뜻대로 시장이 안 만들어줄 때는 일단은 아니다라는 쪽도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물론 Y솔이 나쁜 기업 아닙니다. 3분기에 실적이 조금 감소했죠. 그것이 이제 원인이 되겠고요. 실적 발표 이후 좀 약세의 흐름이 되는 것이겠고 11월 달 들어서 무려 16%나 빠졌어요. 이 종목이 사실 Y솔이 변동폭이 큰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박스권 흐름 쭉 해왔었고 11,000원 정도 선은 절대 저점선이었는데 이 자리마저도 이제 흘러내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제품 모듈 출시되면서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일단 중국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 이것이 아마 가장 큰 원인일 겁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차트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월 들어서면서부터 기관의 매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죠. 수급이 한쪽으로 편향됐다. 외국이 사주고는 있지만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만주 미만의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이 대부분의 종목을 개인이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수급이라는 것은 주식 시세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많이 사자고 하는 세력이 많아야 주가는 오르게 마련인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좀 악재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반등을 했습니다만 기관이 66,000주 특히 투신이 이제 많이 팔았다라는 거죠. 주가를 차트를 보시면 좀 길게 주봉으로 좀 보시면은요. 과거 2년여 동안 큰 변동폭은 없었습니다. 큰 흐름이 뭐 박스권 흐름에 가깝게 움직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올해 들어서는 5월 고점 이후 고점과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저점권 때도 밀려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죠. 해서 이런 하방 터널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오늘 이제 반등이 들어와 준다면 다행인데 오늘 IT 부품주들 상당 부분 반등 흐름이 나왔는데 이 Y솔은 못 올라서 상당히 소외감이 있으셨겠는데 네. 하락을 더 내다본다면 만 원이 이제 다시 붕괴되는 그런 자리도 가능성은 있다 열어놓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네. 수급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여기가 저점이야 바닥이야다라고 확정 지을 수 없는 자리이고 예. 혹시라도 비중이 50% 상당히 많으십니다. 또 뭐 저점이다 생각해서 물타기 개념에 추가 매수 들어가신다 하면은 아까 그어드린 만 원 아래짜리까지 좀 네. 여유롭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고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잘하는 종목이시니까 예.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아깝습니다. 예,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홀딩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Y솔 목표가까지 홀딩해 보자라고 하시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첫 번째 종목은요. 파트론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참 스마트폰 부품주가 반등하기도 했는데요. 파트론 오늘 장에서 7% 이상 강하게 급등하기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김행근 전문가님 이런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 이제 바닥을 찍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내일장 매수 가능할지 궁금해요. 네, 사실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어요. 예. 많이 빠진 것이 이제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파트론 오늘 7% 상당히 좀 많이 이제
반등을 해도 좀 많이 해주기는 했는데 사실 하려면 그렇게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거든요. 네. 오늘 140만 주 거래량도 상당히 양호하게 터졌습니다. 특히 오늘 그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었던 과거의 긴 기간 동안의 박스권 하단을 이탈을 하는 흐름이 상당히 아팠죠. 상당히 아픈 주가 흐름이었는데 오늘 거의 그 자리까지 반등 들어왔습니다. 오늘 반등의 주역이 누구였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식투자에서는 끌어올린 세력이 누구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가만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오늘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14만 주, 기관이 22만 주. 그럼 오늘 끌어올린 세력은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은 개인이 계속 받아줬고요. 오늘은 그 개인들이 반등 들어오니까 지겨워서 판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은 분명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의 긴 기간 동안에 박스권 흐름을 보여왔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고점은 과거 박스 상단 정도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000원 정도는 고점권대로 봐주시고 17,000원 위에서는 차익 실현하는 관점에 대응을 좀 해두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죠. 예. 예. 더 강하게 치고 오르면요, 계속 보이고요. 그렇게 좀 내일 말씀드리고. 매수해도 괜찮겠다라고 내일 보시는 추가 건가요? 매수는요,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내일 지금 관심 종목이신 것 같아요. 장중에 변동성이 좀 나타날 겁니다. 매매 비중이 지금 한 20% 미만 정도 수준의 작은 수준이시면 네.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보실 만한 자리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론 내일장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하시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십시오. 다음 종목은요. ELK가 들어봤습니다. 1325번님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4,800원, 비중이 20%. 일단 IT 부품주이기도 한데요. 오늘자 한 0.3% 강보합에 마감하게 됐지만 오늘 안타깝게도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전망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요. 네. 우리 이제 시청자님도 ELK 저점이다 판단하고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빠졌거든요. 예. 많이 빠졌기에 이제 저점이다 판단하고 들어가신 건데, 사실 이 종목은, 그 기업 실적이 이제 뒷받침이 안 되면서, 좀 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 향후 이제 그 개선이 된다면 이쪽 분야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개선이 된다면 터치 분야죠. 근데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제가 시켜드릴게요. 네. 일단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저점이 상당히 강하게 다져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거래량이 크게 분출된 자리를 의미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저점이 다져진 첫날 갭 하락한 자리에서 거래가 크게 터졌죠. 이 자리는 누군가가 매도도 많이 했지만 누군가가 많이 받아뒀다라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수급으로 잠깐 보면은, 며칠이냐면 이 자리가 19일입니다. 11월 19일 날 누가 많이 팔았습니까? 기관이 많이 팔았죠. 그리고 개인이 받아줬습니다. 증권사에서 많이 팔았는데요. 그렇다면 기관이 다시 받아줘야 됩니다. 개인이 사놓은 것을 차익 실현하면서 받아주는 세력이 있어야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지금 이 자리의 주가는 11월 19일 주가는요, 하한가로 마감을 했지만 5,000원 선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5,000원 선을 돌파하느냐 여부가 ELK의 큰 1차 관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4,780원이니까 5,000원까지는 꽤 5% 이상 상승을 해야 되는 이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거래 좀 터지고 그래도 작지만 양봉 만든 것은 저점을 확인시켜 준 과정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상단은 5,000원 돌파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좀 가져가시자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수급이 크게 개선되지를 못하고 있어서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단기 목표가가 5,000원 정도만 좀 봐야 하겠죠? 네, 단기로는 5,000원. 5,000원 돌파가 힘들고 이제 저항이 좀 보이면은 분할 매도 전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네, 포스코 ICT고요. 네, 포스코 ICT. 9,800원에 매수했어요. 9,800원이요? 네. 아우, 비중은요? 50%.
50%. 아유, 유상증자 때문에 내려가가지고. 그렇죠. 유상증자 이슈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악재가 겹쳤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종가가 7,860원이니까 좀 손실도 많으신데 좀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기운 내시고요. 많이 속상하시죠? 네.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가능성이라고 말씀하시면 네, 올라갈 수 매수가까지? 있는. 혹시 그렇다면요, 좀 손실이 많이 있으신 상태인데 어떻게 손실도 염두를 해두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쭉 장기로라도 매수가 본 적이 장기로 갖고 가면은 네. 가능성이 있는지 좀 봐주시고요. 네. 유상증자도 그거 받아야 되는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포스코 ICT 이 종목은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거세요? 아니 방송 보고 성장 가치 있다고 그래서 네. 매수를 했는데 그 조금 올라가는 상태에서 그 기회를 놓쳤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정말 매도할 또 수 있는 그 기회를. 말씀 들으니까 더 안타깝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잘 들어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양균 전문가님, 포스코 ICT에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이 포스코 ICT 답부터 제가 이제 의견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보유 의견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포스코 ICT는 알고 계시다시피 이 유상증자 악재로 해서 주가가 빠졌는데 기업의 성장 가치라든가 뭐 전망 좋죠. 모기업 포스코 든든하고요. 모든 측면이 뭐 다방면으로 기술력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 기업의 볼륨을 키우겠다라는 이제 유상증자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난 이제 10월 말이죠. 10월 말에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10% 이상 급락을 했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또 11월 19일 날 또 악재를 하나 터뜨렸죠. 네. 포스코가 모기업인 포스코가 지분을 70%나 가지고 있는 포스코가 유상증자에 참여 안 한다 그래 버렸습니다. 네. 이게 이제 또 한 번의 악재가 되면서 8%가 또 빠졌습니다. 이런 악재가 그 두 가지나 크게 터지면서 주가는 급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기업의 가치하고 무관하게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좀 나빠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 지금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네. 일단 12월 11일 날 1,027억 원 규모의 주주 우선 공모 유상증자입니다. 청약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때 이제 1,500만 주가 10.9%입니다. 유상증자 물량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대주주마저도 청약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유찰되는 쪽이 많이 있겠죠. 증자에 청약을 안 하는 그 물량이 꽤 나올 것이고 예정 발행가가 7,530원이에요. 오늘 종가가 7,860원이니까 현재 주가로 봐서는 공모가 발행가가 이게 지금 메리트가 없습니다. 가격이 뭐 한 5% 차밖에 아니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그 참여하지 않은 이런 이제 물량이 꽤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유상증자 물량이 좀 부담스러운 일반 개인들에게 공모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상장 주식 수가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이제 주가 가치가 상당히 희석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과민 반응을 하던 펀더멘탈이 좋든 어떠든을 떠나서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니까 보유하시되 일단 발행가가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발행가가 확정이 되면 그때 유상증자를 참여할까 아닌가를 이제 결정을 지으시고 일단은 현재 상태는 기관 외국인의 매수 들어오면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포스코 ICT 보유해보자. 우리 시청자님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양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